네,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? 자영업자들이 그 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법인 회생이라는 통상 용어를 쓰는데요. 그 법인 회생에는 그 법인 회생, 간이 회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.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일반 회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. 여기 자영업자들은 해당되는 부분이 간이 회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 간이 회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법인 회생이랑 절차는 똑같아요. 똑같고 몇 가지 약간 특징이 있어요. 특징이 뭐냐면 부채가 50억 미만이다. 그 다음에 나중에 인가 받을 때 회생 채권자 조에서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 받을 조건이 조금 완화된 거.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 완화된 거. 이렇게 몇 개 완화된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회생 절차는 똑같아요. 조금 더 혜택이라고 하면 그 예납금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예납금 같은 경우는 법인회생 예납금 상당히 비싸요. 몇 천만 원 하거든요. 근데 간이회생 같은 경우는 예납금이 한 6, 700만 원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요 근래는 중진공에서 그 예납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. 그 제도를 이용하면 한 6, 700만 원 중에 한 10% 빼고 나머지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호사 보수하고 임지대 이 정도 소액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간이회생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닙니다. 그 부채가 50억 이상, 50억 미만 이렇게 간이회생, 법인회생은 나눠지거든요. 자영업자냐, 주식회사냐 이 차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부채가 50억 이상이다 하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간이회생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인회생 절차를 거치는 건 아까 말씀이랑 똑같습니다.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그 법인회생이랑 절차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우선 받으셔야 되고요. 그분이 이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빼고 기존 부채는 안 갚는 조건 하에 그 영업이익이 난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간이회생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내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, 보존처분 명령이 나오거든요.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는 절차고,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한테 강제 집행을 못한다. 통장 압류를 금지시키고 그 매출채권 압류를 금지시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보존처분. 보존처분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운반 일을 하시면 자동차라든지 조그만 설비 있으면 설비 이런 부분을 처분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. 그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표자 신문 절차를 밟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 개인 사업자하고 이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그 개인 사업자가 향후 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는지, 쉽게 말해가지고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지 이런 심사를 받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가급적이면 회생 개시 결정을 해서 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한 95% 정도는 거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납니다.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그 이후 절차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주 내에 채권자 목록도 제출해야 되고, 채권자 목록 제출일부터 또 3주 내에 그 채권자들부터 채권 신고를 받아야 돼요. 그 신고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내에 그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든요.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조사를 받는 내용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시킬 것인지,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. 그래서 계속기업 가치가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생계획안을 짜게 됩니다. 만약 조사보고서상 이 개인 사업자는 계속기업 가치가 안 날 것 같다 하면 그 즉시 거기서 폐지가 되는 거죠. 회생 절차가 폐지.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면 그 개인 사업자는 파산 절차로 넘어갔든지, 그렇지 않으면 압류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업을 영위할 것인지, 그렇지 않으면 조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치가 안 나온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 재신청할 것인지, 이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. 아까 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들과 변제율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. 채권자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회생계획안을 또 수정을 하죠. 수정을 한 이후에는 법원에 연락을 해서 이미 채권자와 어느 인가를 위한 요건을 맞췄으니까 관계인 집행기일을 잡아주십시오 하면 법원에 관계인 집행기일을 잡아주거든요. 그 관계인 집행기일을 통해서 인가결정이 나는 것이죠. 이후부터는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채권자들한테 그 변제를 하면 됩니다.
만약상 그 회생 계약안에 따라서 변제를 못하게 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뿐더러 그동안 유예가 됐던 그 채권들이 다 살아나요. 근데 그 살아나는 게 원래 부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10년 유예된 것이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살아나고 이미 축소된 그 금액 부분만 살아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이미 다 면제가 됐으니까요. 네,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. 네, 이상으로 그 자영업자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아까 서두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. 본인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.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 알아보는데 그 상담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만 부지런하면 자기의 사업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니 많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이상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용현 변호사였습니다.